전반적인 증시 날씨를 알려드리는 마켓 웨더입니다. 산타랠리가 이어진 미 증시와 달리 오늘 우리 시장은 부진합니다. 높은 원달러 환율이 부담으로 작용하고 있고 또 이렇다 할 상승 동력도 부재한 현 상황입니다. 먼저 오늘의 섹터와 테마별 날씨 살펴보면서 기회를 함께 모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미국에 이어 인도까지 K조선에 러브콜을 보내면서 오늘 HD 현대중공업, 오리엔탈전공, 한화엔진 등 조선주 전반이 맑은 하늘입니다. 조선주와 관련된 이야기는 잠시 후에 더 자세히 나눠보고요. 로봇이 최근에 조선주에 올라탔다라는 이야기 들어보셨을 텐데요. 협동 로봇이 조선소 인력 문제 해결 대안으로 거론되면서 늘어나는 선박 발주를 해결할 수 있겠다라는 기대감이 살아나고 있습니다. 오늘 로봇주들도 맑은 하늘 나타나고 있습니다. 최근에 양자 컴퓨터 관련주들은요, 맑은 날씨가 좀 지속이 됐었는데 같은 이슈로 인해서 오늘은 초전도체 쪽도 흐린 날씨가 거치고 있습니다. 최근 구글이 자체 개발한 양자칩 윌로에 초전도 기술이 적용됐다라는 소식이 전해진 영향으로 보이고요. 오늘 대장으로 꼽히는 신성 델타테크를 비롯해서 아센디오, 파워로직스 등 상승세 보여주고 있습니다. 트럼프 2기 출범 이후 통신 정책 변화 가능성이 거론되는 가운데 오늘 KMW, 솔리드, 한국 첨단 소재와 같은 통신 장비주들 온기가 가득한 모습이고요. 전 세계적으로 신드롬을 만들었던 넷플릭스 오징어 게임의 시즌2가 오늘 오후 5시에 공개됩니다. 이에 콘텐츠주들에도 오늘 다시 한번 햇살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앞서 말씀드렸던 조선이요. 올해 국내 시장이 글로벌 주요 증시 대비 부진했던 것에 비해서 조선 업종 자체는 지난해 연말부터 올해까지 상승 랠리가 지속되어 왔습니다. 이달 거래일 기주 대표 조선주들의 상승률인데요. HD 현대중공업 같은 경우 연일 신고가 행진을 이어가고 있죠. 내년에도 조선이 우리 증시의 주요 업종으로 자리매김, 맑은 날씨가 지속될 것이라는 의견이 지배적입니다. 내년 들어설 트럼프 2기 행정부의 수혜가 예상되는 대표 업종이 조선이다라는 이야기도 많이 들어보셨을 겁니다. 최근 조선에 더욱 힘을 실어준 건 미 의회에서 중국 조선업을 견제하는 내용을 담은 이 선박법을 좀 초당적으로 발의하면서 국내 조선 업계에도 기회가 올 수 있다라는 기대감 때문이었는데요. 해당 법안에는 미국 선적 상선을 10년 안에 250척 늘려서 전력 이 상선단을 좀 운영한다. 라는 내용이 담겼는데 선박법으로 인해서 우리 조선업체가 이 전력 상선단에 참가할 상선 신조를 수주하거나 선박 보수 공사를 좀 수주하는 등의 수혜가 기대되고 있고요. 오늘은 또 인도 쪽에서도 한국 조선업에 러브콜을 보냈다라는 소식이 전해지고 있습니다. 인도 조선업 대표단이 이달 초부터 국내 빅3 조선소를 방문을 했고요. 조선업 육성을 위한 투자 협력 가능성을 타진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최근 또 조선 강국으로의 도약 의지를 드러내고 있는 인도와의 협력도 고기압으로 작용할 수 있겠고요. 마지막으로 HD 현대중공업, HD 한국조선해양, 또 HD 현대미포는 지난주에 주주 가치 제고 계획을 공시한 바가 있습니다. 주주 환원율을 27년까지 30% 이상 끌어올리겠다고 언급, 기업과 가치 부양에 대한 의지를 드러낸 바 있는데요. 이러한 조선사들의 주주 환원 정책 강화가 결국에는 시장에서 더 좋은 평가를 받을 수 있는 모멘텀으로 작용할 수 있겠습니다. 저희 마지막으로 특징주 날씨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올해 마지막 새내기주입니다. 파인메딕스가요, 오늘 코스닥 시장에 상장을 했습니다. 장 초반 120%대 강세 보여주며 뜨거웠는데요. 현재는 장 초반 대비해서는 열기가 다소 가라앉아 있는 모습이고요. 게임주 중에서는 넵튠이 상승폭을 계속해서 키우고 있습니다. 자회사 게임 이터널 리턴이 중국 외자 판호를 획득했다는 소식이 전해지고 있다는 점까지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마켓 웨더 김나희였습니다.
마켓다운 3부 함께하고 계시고요. 계속해서 데일리 하스탁으로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데일리 하스탁은요. 이데일리 온 박정식 파트너님과 함께합니다. 파트너님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네. 이제 올해가요. 정말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오늘을 포함해서 3거래일만 남겨두고 있는 우리 증시인데요. 오늘 좀 탄력도 떨어지고 거래 대금도 부진합니다. 앞으로 남은 5일 시장 어떻게 대비해 볼 수 있을까요? 아무래도 이제 1월 2일 날이 좀 지나야 좀 네. 한마디로 새해 개장을 좀 해봐야 좀 시장의 방향성이 결정되는 것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당장은 일단 시장이 조금 이제 부진하게 아니면 조금 이제 보합 기조로 흘러갈 수밖에 없는 그런 국면이 아무래도 이제 다음 주 초반까지 좀 이루어질 것 같고, 그다음에 이제 폐장 이후 다시 이제 개장을 했을 때 외국인과 그리고 연기금이 지속적으로 또 이제 매수, 그러니까 연기금은 지속적으로 매수를 해주는지 재매수를 해주는지 또는 외국인은 이제 매수로 전환을 해주는지 그 여부에 따라서 내년도 시장의 이제 시초 방향성이 좀 결정이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고요. 아직까지는 일단 투자 주체 수급상 그렇게 크게 눈에 띄는 건 없습니다. 아직도 뭐 외국인은 계속적으로 좀 매도 포지션을 잡고 있고 연기금은 지금 이틀 연속 약간 차익 실현을 지금 보이고 있는 상황인데, 그나마 다행인 것은 이제 금융 투자가 매수를 좀 일정 부분 해주면서 이 기관계의 매수력을 좀 유지를 해주고 있다는 점이 조금 양호하다. 그래서 시장은 일단 뭐 큰 폭으로 눌리지 않는 선에서 코스닥은 지금 684선의 저항력을 지금 계속적으로 받고 있는 모습이고요. 하지만 이제 673선이 이탈되지 않는다면 뭐 양호한 수준으로 일단 판단을 하시면 될 것 같고, 우리 코스피 같은 경우에도 2455선을 돌파하지 못하는 선에서 2437선의 지지 여력을 지금 계속적으로 확인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뭐 이 구간에서 그렇게 크게 움직일 만한 것은 연말에는 나오지 않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정도 수준에서 좀 등락을 거듭하면서 계속적으로 좀 움직일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이슈에 따른 이제 순환 수급이 좀 개별 종목들 위주로 좀 움직이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고, 오늘 조금 핫하게 움직일 만한 섹터 오늘 이제 3개를 살펴볼 건데, 이 3개 외에도 제가 잠시 이제 자리를 딱 비운 사이에 벌써 정부가 이 방한 관광객 확대를 위해서 이 단체 중국인 관광객을 위해 일시적으로 이 무비자를 한번 시범적으로 좀 도입을 한번 해보겠다라는 또 이제 언급을 하면서 오늘 이제 참 좋은 여행을 비롯한 이제 여행 관련 종목들의 수급이 지금 오후장에 살짝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특별한 이슈가 없다면은 시간 외로 또 여행 관련 종목들이 또 움직일 수 있는 그런 여력도 존재하기 때문에 여행 관련 종목도 한번 잘 살펴보시기 바라겠고, 이거 외로 이제 오늘 우리나라에서 조금 이제 이슈를 만들었던 섹터 3가지를 살펴보는 시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파트너님 말씀해 주신 것처럼 참 좋은 여행, 뭐 노랑풍선, 하나투어 지금 상승세 나타내고 있고요. 저희 오전장 분위기 여기에서 좀 정리를 해보도록 하고, 파트너님께서 어떤 이슈와 좀 테마에 집중하고 계신지 저희가 화면을 통해서 또 하나씩 열어보는 시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첫 번째는요. 조선입니다. 웨더에서도 언급해드린 바가 있습니다만 미국에 이어서 인도에서도 K조선에 손을 내밀었다라는 소식이 전해지고 있습니다. 저희 종목들의 파트너님과 함께 조금 더 집중해보도록 하고요. 두 번째는요. 유리기판입니다. 인텔과 AMD, 브로드컴까지 글로벌 빅테크들이 주목하고 있는 유리기판인데요. 조선과 마찬가지로 뭐 파트너님께서 지속적으로 강조해 주셨던 쪽이기도 하죠.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양자통신 장비 쪽인데 어떤 이슈 준비해 주셨는지 지금부터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첫 번째는 조선입니다. 뭐 HD 현대중공업 같은 경우 52주 고가 경신하고 있고 신고가 경신하고 있는 종목들 상당히 많거든요. 조선 쪽 뭐 파트너님께서 역시나 계속해서 팔로우 해주셨던 부분이기도 한데요. 오늘 인도에서도 러브콜 받았다라는 네, 소식 전해지고 있습니다. 조금 더 자세히 설명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이번에 이제 인도 조선업계 이제 관계자들이 HD 현대중공업 조선소를 방문했습니다. 뭐 HD 현대중공업만 방문하는 게 아니라 이제 추후 뭐 삼성중공업, 하나오션,
우리나라 이제 3대 조선소를 전부 다 이제 방문할 예정이고요. 이렇게 이제 인도 관계자들이 방문한 게 2015년 나레드라 모디 총리 이후 10년 만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아무래도 좀 강력한 수급이 좀 일정 부분 들어온 것이 아닌가 그렇게 보여지고 있고, 항만 해운 운수부로 이제 알락슈만한 차관보, 그리고 국영 조선사 코친 조선소의 마두나이르 CEO, 그다음에 인도의 이제 국영 선사인 인도 해운공사의 이 비네시 쿠마로 티아기 CEO가 이번에 이제 방문을 했다고 해요. 그래서 이제 이번에 이제 방문을 한 이유가 일단 신규 상선 1,000척을 확보한다라는 일단 목적이 있고요. 거기다가 이제 자국 조선업을 이제 본격적으로 육성하기 위해서 파트너를 찾는다라는 또 목적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현재 이 3대 조선소를 지금 방문을 하려고 하는 목적이고, 일단 뭐 컨테이너선뿐만 아니라 뭐 LNG 운반선, 초대형 원유 운반선, 자동차 운반선 모든 종류의 상업용 선박 확충이 목적이다라고 밝혔고, 또 이제 뭐 이런 이제 인도 관련 이제 이슈뿐만 아니라 최근에 이제 미국이 19일 날이었죠. 미국 번영과 안보를 위해서 조선업과 항만 인프라 법안을 발의를 했습니다. 그래서 그로 인해서 한국과 일본이 일단 뭐 격돌할 것이라는 관측, 이런 것들이 나오면서 또 수급이 일정 부분 좀 쏠린 상황이기 때문에 이렇게 최근 이제 한국 조선업에 관련된 좀 긍정적인 이슈들이 해외에서 지금 지속적으로 나오고 있고, 또 국내에서도 나오고 있는 측면이 있어서 이 관련 종목들을 좀 지속적으로 우리가 관심 있게 지켜보는 것이 좋지 않을까 생각을 해봅니다. 그래서 오늘 HD 현대중공업이 일단 가장 강한 흐름을 보였고, 그 다음에 뭐 삼성중공업, 하나오션, 뭐 이제 STX 엔진, 그 다음에 뭐 현대 엔진, 뭐 또 다양하게 지금 움직이고 있는 그런 상황이, 한화 엔진도 마찬가지고요. 근데 이제 이런 종목들뿐만 아니라 이제 SK 오션 플랜트도 여러분들이 좀 같이 관심을 가져보면 좋지 않을까, 그렇게 이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뭐 SK 오션 플랜트 같은 경우에는 일단 이 신조선 건조 및 블록 제작을 하고 있는 업체이고, 또 이제 특수선, 방산, 관공선 이런 것도 좀 건조를 좀 일정 부분 도 하고 있고, 또 수리 개조까지 또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 최근에 핫한 업은 전부 다 하고 있는 상황이고, 또 최근에 이 동해 가스전 또 시추 작업을 이제 본격적으로 탐사를 하고 있는 상황이죠. 그래서 거기에 들어가는 100mm 훈육 관관, 그 한마디로 이 시추할 때 쓰는 관관이 100mm 이상 지금 관관이 들어가는데, 유일하게 이제 140mm 훈육 관관까지 이제 제작을 하는 게 SK 오션 플랜트다. 이제 국내에서 최초로 상용화를 했다라는 어떤 그런 긍정적인 이슈가 있고, 또 아시아권역에서 유일하게 15메가와트급 이상의 하부 구조물 완전 조립 제작이 가능한 업체가 또 SK 오션 플랜트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대왕굴의 관련 섹터도 같이 좀 엮여서 움직이고 있는 상황이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런 또 풍력, 하부 구조물을 또 만들기 때문에 풍력 섹터에도 좀 엮여 있어요. 그래서 이 다양한 이슈 섹터에 좀 엮여 있는 그런 종목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지금부터 조금 잘 관심 있게 지켜보시면 좋을 것 같고, 일단 SK 오션 플랜트 같은 경우에는 최근에 조금 주가가 그렇게 강력하게 움직이지는 못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부터 서서히 좀 관심을 가져보시면 단기적으로 조금 좋은 흐름을 만들어갈 수 있는 여력이 존재할 것 같고, 오늘도 시장이 다소 조금 부진한데도 불구하고 장중에 한 3% 정도까지 상승력이 좀 나타나기는 했지만, 다소 조금 오후장에 좀 이제 부진하게 흘러가면서 조금 밀리는 흐름인데, 그래도 최근에 이 상승 기조를 조금 잘 유지하고 있다. 그래서 기술적으로는 일단 단기적으로 13,300원이 이탈되지 않는다면 이대로 시세를 뿜어줄 수 있는 여력이 존재할 것 같고요. 그리고 이대로 시세를 뿜어준다면 일단 단기적으로는 한 15,900원, 800원 정도 부분까지는 좀 충분히 올라갈 수 있는 여력은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해봅니다. 네, SK 오션 플랜트, 뭐 해상 풍력, 조선 플랜트까지 다양한 모멘텀을 받아갈 수 있는 기업이다라는 말씀해 주셨고, 일단 목표가로는 15,800원에서 900원 부근 지켜보자라는 말씀으로 정리해 볼 수 있겠습니다. 저희 다음 테마 살펴보도록 할게요. 유리 기판인데요. 뭐 빅테크에서 자체 개발 AI 칩
이렇게 개발하는 데 굉장히 박차를 가하고 있잖아요. 이 과정에서 이제 유리기판 도입이 확대될 것이다라는 전망들이 나오고 있고 오늘 파트너님께서 좀 공략해 주셨던 SKC나 뭐 이런 유리기판 관련주들 오늘도 좀 시세 받아가는 쪽 있거든요. 어떻게 보십니까? 네, 오늘 네. SKC가 좀 일정 부분 좀 상승력이 나와서 유리기판 섹터를 딱 골라보았는데 네. 이게 보니까 유럽 쪽에서 이제 자회사가 보조금을 받게 돼가지고 SKC가 조금 이제 수급이 나오고 있는 것으로 네. 보여집니다. 하지만 이제 유리기판 관련 섹터도 우리가 좀 계속적으로 좀 관심을 가져보는 것이 좋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는데 일단 최근에 조금 이제 재미난 것이 이제 브로드컴이라는 회사와 인텔이라는 회사 그리고 AMD라는 회사 이런 이제 글로벌 빅테크 회사들이 이 차세대 반도체 기판인 유리기판을 지금 도입을 검토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고요. 이제 브로드컴 같은 경우에는 최근 이 자사 반도체 칩에 유리기판을 적용하기 위해서 성능 평가를 현재 진행을 하고 있고 AMD 같은 경우에는 글로벌 반도체 기판 업체들과 함께 유리기판의 성능 평가를 진행하면서 제조 파트너를 또 같이 좀 찾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리고 인텔은 유리기판에 한 10억 달러, 1조 3천억 정도를 좀 투자를 해서 지금 한 1조 4천억 정도 되겠네요. 올해 오는 한 2030년 아마 2030년까지 상용화를 목표로 지금 여러 협력사와 이제 반도체 유리기판 공급망을 현재 구축을 하려고 준비를 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아무래도 이제 유리기판 관련 섹터가 올해 아니면 내년까지는 다소 조금 약하겠지만 내후년부터 2026년부터는 조금 확연하게 커질 수 있는 그런 가능성이 존재할 것 같고 시장 조사 기관 더 인사이트 파트너스에 따르면 이 세계 유리기판 시장 규모가 올해는 약하다고 합니다. 314억 정도밖에 안 되는데 이게 이제 연평균 한 5.9%씩 증가를 하면서 2034년에는 무려 이제 5조 7,350억 원 정도로 지금 굉장히 좀 커질 예정이기 때문에 지금부터 여러분들이 조금 관심을 잘 가져볼 필요성이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해봅니다. 일단은 뭐 유리기판을 가장 빨리 지금 생산을 하려고 공장까지 구축을 완료한 업체가 있죠. 바로 이제 SKC의 앱솔릭스라는 회사인데 이번에 이제 조지아 공장이 이제 완공이 되었기 때문에 지금 하반기부터죠. 올 하반기부터 내년까지 지속적으로 일단은 샘플을 조금 시제품을 이제 양산을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뭐 업체 말로는 내년 하반기부터는 본격적으로 지금 대량 양산을 할 수 있다. 또는 내후년 2026년부터 대량 양산을 할 것이다. 지금 이렇게 언급이 되고 있기 때문에 일단 1년간은 그렇게 크게 매출이 나오지 않을 것으로 일단 보여지고 있고 본격적으로 이제 매출이 크게 잡히는 시기가 2026년이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어요. 하지만 이제 주가는 미리 좀 움직이는 측면이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지금부터 저점에 조금 잘 SKC를 좀 매수를 해볼 만한 그런 필요성이 존재할 것 같고요. 그리고 미국에서 앱솔릭스가 지금 지속적으로 1,000억 원에 이어 1,400억대까지 이제 지속적으로 지금 보조금을 받고 있죠. 그래서 이 받은 보조금을 활용을 해서 또 이제 제2공장까지도 이제 구축을 하려고 검토를 하고 있다 보니 아무래도 한 몇 년이 더 지나면은 생산 캐파도 확연하게 증가가 되면서 매출을 좀 많이 올릴 수 있는 그런 상황이 발생이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제가 이제 계속적으로 여러분들한테 언급을 드리는데 10만 원짜리가 좀 크게 이탈되지 않는다면 좀 여러분들이 상승력이 나타날 수 있는 가능성이 매우 높다. 그리고 10만 2천 원 정도 자리까지 일단 우리가 분할로 접근이 가능하다라고 이제 계속적으로 언급을 드렸고 그리고 그 첫 매수 자리가 이제 10만 4천 원부터 10만 2천 원이다 이렇게 여러 번 언급을 드렸었어요. 근데 지금 이 10만 4천 원짜리를 이탈시키지 않는 선에서 음봉 양봉으로 지금 횡보 국면을 지금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오늘은 이제 다시 또 양봉을 만들었어요. 그래서 오늘부터 여러분들이 다시 한번 또 관심을 가져볼 필요성이 있을 것 같고 다시 강하게 10만 4천 원 정도 자리까지 밀리지 않는다면 이대로 시세를 12만 3천 원, 4천 원 정도 자리까지 또 뽑아줄 수 있는 그런 여력도 존재하거든요. 그래서 지금 현재 보유하신 분들은 일단 뭐 12만 4천 원 정도 자리까지 한번 단기적으로 바라보시고 이 자리를 혹여라도 이제 돌파 안착하는 흐름이 나오게 된다면 그때는 이제 중기적으로 올라갈 수 있는 그런 기반이 마련이 되면서 최소한 한 13만 4천 원 정도 자리까지 추가적인 시세를 또 만들어낼 수 있는 여력도 존재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SKC 지금 구간에서 한번 잘 관심 있게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뭐 국내 기업 중에서는 SKC, 뭐 삼성전기, LG 이노텍 등과 같은 종목들이 유리기판 개발에 나서고 있는데 파트너님께서는 탑픽으로 SKC 좀 꼽아주셨고 2021년부터 꾸준하게 유리기판 상업화를 좀 준비해온 기업입니다. 10만 원선 이탈 여부 지켜보시면서 공략해 보실 수 있겠습니다. 저희 마지막 테마로 넘어가 볼게요. 양자 통신 장비 준비해 주셨거든요. 어떤 이슈로 좀 지켜볼 수 있을까요? 오늘 제가 이제 여러분들한테 계속적으로 좀 언급을 드렸던 이제 코이버라는 회사가 네. 오늘 좀 급등력이 좀 일정 부분 장중에 나왔거든요. 그리고 제가 또 여러 번 언급을 드린 이제 솔리드라는 이제 통신 장비 회사도 오늘 좀 강력한 흐름을 만들었고, 그래서 이게 왜 올라갔나라고 이제 살펴보았더니 이 중국이 특히 이제 중국 과학원 산하의 중국 과학기술대 연구진이 이 새로운 양자 컴퓨터 프로세서 칩, 이 쭈중츠라는 것을 이제 개발을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일단은 뭐 검증하지 않은 사전 논문을 사전 공유 사이트에 지금 공개를 하면서 이게 105 큐피트급인데 이 현재 현존하는 가장 빠른 슈퍼컴퓨터, 이 프론티어가 풀 수 없는 문제를 풀었다라고 지금 공개를 해버렸거든요. 그래서 구글의 이제 윌로우라는 이제 양자 컴퓨터 칩과 그리고 이 중국 양자 컴퓨터 칩이 같이 조금 이제 경쟁을 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다. 그래서 일단 이제 중국 같은 경우에는 상당히 많은 자금을 현재 지금 퍼붓고 있습니다. 이 양자 컴퓨터 칩에 한 23조 원 정도를 투자하고 이제 미국의 한 4배 정도 자금을 투자하고 하면서 지속적으로 좀 경쟁을 벌이고 있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아무래도 이 관련 이슈가 좀 계속적으로 좀 나올 수밖에 없는 상황이고 또 이제 이렇게 이제 양자 컴퓨터가 진짜 상용화가 되는 시기가 이제 얼마 남지 않았다면 아무래도 이제 보안 관련을 우리가 좀 이제 또 고려를 해볼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고 그리고 이제 양자 컴퓨터가 또 이렇게 이제 상용화 될 가능성이 좀 매우 이제 높다 보니까 최근 강세를 보였던 이제 비트코인도 좀 급락이 나오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그런 점도 여러분들이 어느 정도 좀 생각을 하시면서 조금 투자하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이것뿐만 아니라 이제 퀀텀이라는 이제 미국 이제 ETF 상품이 있죠. 양자 컴퓨터 관련 쪽에 이제 투자를 하면 이제 ETF 상품인데 이 ETF 상품이 이제 그동안에 조금 이제 뭐 그렇게 인기가 없었다가 이번에 이제 구글이 양자 컴퓨터 칩 윌로우를 장착한 양자 컴퓨터를 개발했다는 소식이 전해지면서 강력한 지금 자금이 유입됐다고 해요. 그래서 그 자금 유입이 이제 지금도 계속되고 있다고 보니까 아무래도 이 양자 컴퓨팅 관련 이 투자 상품도 계속적으로 조금 화랑으로 갈 수 있는 그런 가능성도 존재할 것 같고 특히 이제 국내 이제 통신사죠. 이 KT가 이 개방형 양자 테스트 베드 시험대를 일단 구축 운영을 한다. 그래서 양자 야모 통신을 운영하기 위한 이 통합 관제 플랫폼을 구축했다라는 소식을 또 오늘 전했습니다. 그래서 아무래도 이제 양자 보안 장비 관련 종목들이 오늘 조금 강하게 움직이는 것이 아닌가라고 일단 풀이가 되고 있고 제가 이제 계속적으로 여러분들한테 언급을 드렸던 이 코이버라는 종목이 현재 조금 강한 상승 흐름을 오늘 보여줬거든요. 그래서 오늘 이제 코이버가 조금 이제 눌리긴 했지만 그래도 이제 장중에 지금 15% 정도까지 상승력이 나오면서 특히 이제 이 종목 같은 경우에는 제가 눌릴 때마다 사라고 했죠. 근데 역시 눌릴 때마다 한 번씩 강하게 좀 시세를 분출해주고 있기 때문에 마찬가지로 또 눌리면 대략 5,400원에서 5,200원 정도 사이로 한번 코이버는 접근을 해볼 수 있을 것 같고 그 다음에 이제 솔리드라는 종목 제가 이제 계속적으로 이제 언급을 드렸고 어제도 제가 언급을 드렸던 종목입니다. 그런데 오늘 이제 한 14% 장중에는 20%까지 상승력이 지금 나오고 있는 상황인데 이 종목 같은 경우에는 오늘 지금 시세가 좀 강하게 유지가 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6,350원 밑으로 종가만 밀리지 않는다면 내일도 어느 정도 시세 분출을 조금 유지해 갈 수 있는 그런 여력이 존재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런 종목들을 좀 같이 살펴보는데 아직까지 안 간 종목이 있거든요. 제가 이제 계속 세 종목 언급드리잖아요. 그죠? 코이버, 솔리드, 그다음에 우리넷. 그죠? 우리넷까지 제가 언급을 드리고 있는데 지금 코이버랑 솔리드는 갔는데 우리넷이 아직 못 움직였습니다. 그래서 아직까지 조금 이제 움직이지 않은 바닥권에 있는 종목
특히 이제 양자 보안 장비를 만들고 있는 종목을 여러분들이 좀 선점을 하시려면 우리넷이 좀 타당하지 않을까 그렇게 보여지고 있고, 일단 우리넷 같은 경우에는 국내 최초로 양자 통신 암호화 장비 그리고 암호화 장비를 만들어서 이제 보안 기능 확인서를 이제 발급받아서 독보적인 이 양자 암호 통신 기술력을 현재 입증을 한 기업이고요. 이미 이제 뭐 테라급 이제 패킹 전송망 장비 이 OPN 3100 그리고 OPN 1000을 이번에 또 2024년 한국정보통신기술협회에서 시험 인증 대상 부분에 최우수상을 또 받았습니다. 이게 이제 양자통신 암호화 장비인데요. 그래서 지금 계속적으로 좀 기술력을 지금 인증받고 있고, 또 이 양자통신 암호화 장비와 연동되는 이 양자키 분배 장치도 현재 개발을 완료한 상황이기 때문에 이 종목도 추후에는 강력한 상승력을 또 단기적으로 만들어주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해서 지금부터 잘 관심을 가져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양자 통신 장비 안에서는 코이버, 솔리드, 우리넷 세 가지 종목 짚어주셨고, 그 중에서도 우리넷에 조금 더 집중을 하시는 것 같습니다. 매매 전략들 잘 참고하셔서 대응해 보시기를 바랄게요. 파트너님, 오늘 좀 이런 다양한 말씀들 해주셨잖아요. 무료 교육방 안에서는 보다 좀 세세한 투자 전략들 함께 세워주신다고요? 네, 뭐 디테일한 종목 정보도 제공을 해드리고 가격 정보도 제공해드리고요. 그리고 이렇게 장중에 이제 이슈가 되는 것들도 빠르게 올려드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과 같은 시장은 일단 이슈가 없으면 쉽사리 좀 움직이지 못하고 있는 그런 국면이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빠르게 좀 이슈를 포착을 해서 접근을 하시는 것이 좀 유리한 상황이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 그렇게 좀 빠르게 이슈를 또 파악하려면은 여러분들이 또 이제 제가 운영하고 있는 밴드에 들어오셔서 정보를 취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아직까지 조금 이제 시장 대응이 조금 어려우신 분들은 많이 참여해서 좋은 정보를 얻어가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남아있는 올 연말도 이데일리 온 박정식 파트너님과 함께 하시면서 따뜻하게 만들어 보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지금까지 이데일리 온 박정식 파트너님과 함께 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저희 마켓나우 3부는요, 시청자 여러분에게 도움이 되는 정보들을 제공해드리고 있습니다. 다만 투자에 대한 판단과 책임은 개개인에 있다는 점 유의하시길 바랄게요. 답답한 포트에 한 줄기 빛이 되어드리고 있는 저희 1313 챌린지. 오늘은 산타를 데리러 간 자림캐스터를 대신해서 제가 좀 브리핑을 해드리려고 하는데요. 주간 기준 13% 상승률을 목표로 최대 10종목 편입해드리고 있습니다. 지난주 금요일에 공약해 주셨던 두 가지 종목은요, 오늘 희비가 좀 엇갈리고 있습니다. GNC 에너지, 박스권 하단, 주요 지지 라인 지켜주는지 여부 중요하다 하셨는데요. 추가 점검 받아봐야 할 것 같고요. 같은 날 공약해 주셨던 하나시스템은 14%의 성공률 보이고 있습니다. 방산과 위성, 조선 쪽의 모멘텀을 기대해 볼 수 있는 종목으로 공략 도와주셨고, 화요일에 다시 한번 반등 랠리 기대해 볼 수 있다 말씀해 주셨었는데, 오늘자 현재 구간에서 3%대 가까운 상승률 보여주고 있습니다. 2차 목표가 도전 중이라는 점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AD 테크놀로지 반도체 팹리스 기업인데요. 오늘 조정받으면서 손절가를 터치했기 때문에 진단 받아봐야
바라봐야 될 것 같습니다. 또 지난주 수천억 규모의 해상풍력 수주 소식이 전해졌던 LS 마린 솔루션입니다. 월요일에 공략해 주셨었는데 오늘 1%대 반등해주고 있고요. 지금 성공률 기준으로는 보합 수준 보이고 있습니다. 또 성탄절 연휴 전에 공략해 주셨던 두산과 AD 테크놀로지 두 가지 종목은요. 장 초반에 강세를 보였었거든요. 두산은 성공률 기준 3%대 상승률 기록되고 있고요. 네온테크 같은 경우 지금 8%대 성공률 기록하고 있습니다. 시장 밀리면서 두산 같은 경우에는 상승폭을 살짝 반납하고 있고 네온테크는 지금 상승폭을 다시 한번 좀 키워가는 모습 보여서요. 지금부터 대응 전략 파트너님과 함께 세워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용철 파트너님과 1313 챌린지 안의 종목들 점검 받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파트너님 안녕하십니까? 네, 반갑습니다. 네, 저희 7주차 챌린지죠. 성공률 일단 10%대 보이고 있습니다. 시청자분들께 또 어떤 종목부터 리뷰 도와주실지 오늘도 기대가 됩니다. 네, 가장 먼저 여러분들과 함께 리뷰할 종목은요, 바로 GNC 에너지입니다. 이 종목 보시면 제가 여러분들께 이 상승 추세 안에서 움직이고 있는 종목입니다 말씀을 드렸는데 이 상승 추세를 이탈을 했어요. 그래서 이 상승 추세를 이탈했기 때문에 조금 더 실망 매물이 나오면서 24일이죠. 장중 5%대 이상 조정을 받았고 다행히도 오늘 여러분들 중요 지지 라인대의 지지를 받고 이 볼린저 밴드 하단선과 2024년도 11월 22일과 25일 이 중요 라인대 여기 보시면 이 중요 지지 라인대를 정확하게 지지받는 선에서 하락을 마무리를 해주고 있는 상황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께서 오늘 볼린저 밴드의 하단과 중요 지지 라인대인 지지선을 동시에 지지받고 있기 때문에 이틀 연속의 조정을 마무리하는 흐름으로 볼 수가 있고요. 이 중요 지지 라인대에서 단기간에 조정을 마무리했기 때문에 단기 반등의 시에는 이 하락 추세 이후에 변곡점을 충분히 만들어낼 수 있는 흐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상승 파동까지도 기대해 볼 수 있는 오늘 굉장히 중요한 분기점이라고 볼 수가 있고요. 그렇기 때문에 내일 이 종목 추가 강세까지도 기대해 보면서 계속해서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음 종목 하나시스템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하나시스템은 제가 여러분들께 소개해드리고 나서 바로 다음 날 14.95%라는 강한 상승세로 추세를 뚫어냈습니다. 그것도 전 고점을 돌파를 하면서 강한 상승 추세가 이어졌고요. 다음 날 목표가를 한 호가 남겨두고 장중 1.94%대까지 상승하면서 목표가를 한 호가 못 미치고 빠졌죠. 하지만 오늘 다시 장중 5%대라는 상승세가 이어지면서 강세 랠리가 이어지고 있는데요. 오늘의 저점이 굉장히 중요한 지지 라인대입니다. 그 이유 중에 하나가 바로 이 2024년도 12월 16일 날 이 상승 파동의 고점으로 볼 수가 있고요. 이 고점을 강한 거래량과 동반해서 이렇게 돌파를 해냈기 때문에 이 중요 저항 라인대가 지지 라인대로 전환을 하면서 전 거래일 뿐만 아니라 오늘 마찬가지로 이 현재 구간대를 지지받고 이제 양봉 상승하는 흐름이 이어진 모습을 확인할 수가 있는 만큼 이 종목 단기간에 거래량만 조금만 더 맞춰준다면 한 700만 주 이상만 거래량만 동반된다면 충분히 이 전 고점 돌파하면서 목표가 이상 추가 달성할 수 있는 상승 여력을 가지고 있는 종목이다 보니까 계속해서 지켜보도록 할 거고요. 다음 종목 AD 테크놀로지 이 종목은 좀 아쉬운 종목입니다. 제가 여러분들께 소개해드리고 나서 3일 연속 조정을 받았고요. 오늘 같은 경우에는 업종 전체적으로 크게 하락을 하면서 이 종목 또한 장중 5%대라는 하락이 이어졌었습니다. 자, 중요한 건 이 종목이 이렇게 3일 연속 조정을 받다 보니까 하단이 조금 더 열려 있어요. 보시면 이제 이 황금선이 20일 중심선입니다. 이 21선을 거의 얼마 남지 않았거든요. 이 21선에다가 제가 앞서서 말씀드렸던 12월 13일에 종가죠. 이 종가, 이 두 중요 지지 라인대를 동시에 형성을 하고 있기 때문에 조금만 더 눌렸을 때에는 강한 기술적 반등을 기대할 수는 있지만 1313 챌린지 포트에서 처음에 공략했을 때 손절가 리스크에 대해서는 제가 언급해 드린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이 종목은 손절 처리를 하고요. 물론 이 종목에 대해서는 추가 반등 시에 충분히 더 공략 여력이 남아있기 때문에 함께한 등대에서 계속해서 지켜보면서 대응 방안을 잡아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음 종목 LS 마린 솔루션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종목의 경우에는 조선
우선 기자재 종목인데 중요한 건 이 종목이 조금 아쉬워요. 뭐 계속해서 거래량이 동반이 되다가 현재 거래량이 좀 제한되는 흐름이다 보니까 이렇게 슈팅은 나오지 못하고 있는 모습인데 이 종목이 한 500만 주 정도에 대한 거래량만 터져준다면 이미 앞서서 이렇게 윗꼬리를 달면서 매물을 소화하는 매물 소화 캔들이 여러 번 발생을 했기 때문에 충분히 이 매물 소화한 이 과정, 이 16,000원 라인대를 충분히 돌파 가능하고 17,000원대까지도 상승할 수 있는 상승 여력을 가진 종목이기 때문에 이 종목 거래량이 제한되고 그렇지만 하락폭도 제한되기 때문에 내일까지도 계속해서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종목 두산 보도록 하겠습니다. 두산은 제가 전거래일 여러분들께 가지고 왔고 하루 만에 3.323%라는 상승세가 이어지면서 전 고점을 터치를 했습니다. 중요한 건 돌파는 못했어요. 그 이유 중에 하나가 거래량이 좀 더 제한되는 흐름이기 때문에 그런데 30만 주 정도에 되는 거래량만 동반됐을 때에는 이 종목 마찬가지로 고가 돌파하고 52주 신고가까지도 기대해 볼 수 있는 종목입니다. 다만 오늘 상승폭을 반납을 했기 때문에 이 종목 추세를 이제 11선, 중요 11선을 이탈해주지 않는 선에서 반등이 나온다 하면은 다시 한번 전 고점 터치까지도 가능한 종목으로 볼 수가 있기 때문에 계속해서 내일까지 지켜보도록 하고요. 마지막 종목 네온테크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온테크 마찬가지로 전 거래일에 여러분들께 소개시켜 드린 종목인데 이 종목 오늘 하루 만에 8.92%라는 상승세가 이어졌습니다. 다만 이 종목 마찬가지로 전 고점 라인대를 돌파하지 못했어요. 그래서 돌파를 확 해줬으면은 추가 강한 상승세가 이어질 가능성이 높았는데 전 고점 부근에 미치지 못하고 갭상승 이후에 하락을 했기 때문에 장중 8%대 상승세에 이어서 오늘 2%에서 3%대라는 상승으로 이어지고 있는데요. 이미 이 하락 갭을 다 메꿨죠. 오늘의 상승 갭을 다 메꿨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그나마 내일은 조금 더 반등 랠리 더 한 번 더 기대해 볼 수 있는 흐름을 가져갈 수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 종목 마찬가지로 내일까지 한 번 더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챌린지 7주차 6가지 종목에 대한 추가 대응 전략 세워드렸습니다. 이렇게 챌린지 안에 편입한 종목들에 대해서는 파트너님께서 일주일 내내 종목들을 좀 팔로우업 해주시고 전략 업데이트 해주고 계시다는 점 다시 한번 좀 강조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파트너님, 오늘도 투자 전략 말씀을 해주셨지만요. 보다 좀 구체적인 조언 받아보고 싶다 하시는 분들도 분명 계실 것 같아요. 함께하는 등대 어떻게 참여할 수 있을까요? 네, 하단에 보이는 QR코드를 활용해서 참여해 보시면 되는데요. 이 등대에서는 여러분들과 함께 제한된 시간 안에서 풀어내지 못했던 이야기들 뿐만 아니라 기존에 여러분들과 함께했던 종목들에 대한 방향성, 어느 타점에서 재공략할 수 있는지 여부까지 모두 다 함께 가져갈 수가 있기 때문에 참여하셔서 이러한 정보들 모두 얻어가셔서 방향성에 대해서 잡아가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등대 안에서 또 든든한 피드백 받아보실 수 있겠습니다. 파트너님, 7주차 이제 마지막 종목이 될 것 같습니다. 두 가지 종목 어떤 종목 준비해 주셨을까요? 네, 7주차 마지막 종목 두 종목 솔리드하고 이제 하나오션을 가지고 왔습니다. 이 두 종목 오늘 다 강한 상승 랠리가 이어지고 있는 종목인데요. 이 종목 제가 여러분들께 내일 마지막 7주차의 마지막이기 때문에 좀 더 강력한 종목으로 마무리를 하려고 가지고 왔습니다. 가장 먼저 여러분들 솔리드부터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솔리드는 유무선 장비, 통신 장비 제조업체고요. 통신 3사에 모두 장비를 납품하고 있는 회사입니다. 최근에 미국 정부에서 중국의 TP-링크의 인터넷 공유기를 미국 내 판매 금지하는 법안을 검토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러한 흐름 속에서 국내 기업들 반사 이익을 받을 수 있는 상황입니다. 그 중에서도 이 유무선 통신 장비를 영위하고 있는 바로 이 솔리드 좀 더 큰 상승 모멘텀을 가져갈 수가 있고요. 뿐만 아니라 과학기술통신부에서 25년도 1월부터 제4이동통신 및 알뜰폰 정책 발표를 계획하고 있습니다. 원래 이 정책에 대한 발표를 올해 12월 달에 할 계획이었었는데 계엄령뿐만 아니라 이 정치적 노이즈 때문에 내년 초로 미뤄진 점이기 때문에 내년 초에는 반드시 정책에 대한 발표, 구체적인 가이드라인이 제시가 될 거고요. 이 종목 가장 크게 수혜를 받을 수 있기 때문에 가지고 왔고 마지막 25년도에 국내뿐만 아니라 미국에서
5G 주파수 경매에 대한 기대감을 가지고 있는 종목입니다. 이로써 단기 상승 모멘텀뿐만 아니라 중장기적인 상승 모멘텀까지 모두 다 함께할 수 있기 때문에 이 종목 오늘 장중에 좀 더 강한 상승세가 이어졌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상승세 지속 가능할 것이라고 좀 전망이 되고 있기 때문에 한 번 더 가지고 왔고요. 자, 이 종목 그럼 차트 보면서 여러분들과 함께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보시면 2023년도 12월 달 그리고 2024년도 1월에 고점인 7,370원 라인대부터 이어왔죠. 굉장히 오랜 기간 동안 하락 랠리가 이어졌습니다. 고점과 고점을 낮추고 저점과 저점을 낮추는 이런 하락 추세가 이어지고 있는 가운데 2024년도 10월 31일 날 그리고 11월 들어서면서부터 이 저항 라인대를 넘겼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추세가 전환이 될 수가 있었던 거고요. 이렇게 그 이후로부터의 강력한 상승 추세, 항상 말씀을 드리지만 하락 추세에 있는 종목들보다는 상승 추세 안에 있는 종목들을 공략을 하셔야 기술적인 반등 이후에 추가 고점 돌파에 대한 기대감까지 가지고 갈 수가 있죠. 그래서 항상 제가 하락 추세를 넘기는 종목들 위주로 여러분과 함께 설명을 드리고 있는데요. 이렇게 하락 추세를 넘겼고 그 이후에 상승 랠리 1차 상승 추세에 이어서 2차 상승 추세까지 강력하게 가지고 가고 있는 종목이죠. 그리고 오늘 상승 모멘텀과 함께 추가 전 고점 라인대까지 모두 다 12월 달에 넘기지 못했던 종가 기준으로 5,800원 라인대를 넘기지 못했죠. 이 라인대를 강하게 돌파를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추가 강세가 이어졌고요. 상승 모멘텀, 단기 상승 모멘텀뿐만 아니라 중장기적인 상승 모멘텀까지 같이 가지고 갈 수 있기 때문에 이 종목 같은 경우에는 좀 더 눌린다 하더라도 다시 한번 강한 상승 랠리 기대해 볼 수 있기 때문에 가지고 왔습니다. 자, 그럼 가격 전략 잡아드리도록 하면요. 목표가는 7,000원 기준으로 잡고 손절가는 좀 더 짧게 잡아드렸습니다. 6,000원 기준 잡고 1313 챌린지 포트에 편입시켜서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음 종목 하나오션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하나오션의 경우에는 자, 미국의 선박법 제정 시 이 종목은 강력한 수주의 확대에 대한 기대감을 가지고 갈 수 있는 종목입니다. 자, 이 종목은 미군 해군 군함을 정기 수리하는 사업을 이미 수주를 따낸 상황이죠. 이렇게 수주를 따낼 수 있었던 이유 중에 하나가 이 종목이 바로 미국의 필리 조선소의 지분을 인수했기 때문에 가능했다라고 보고 있고요. 그로 인해서 이제 군함뿐만 아니라 이제 선박에 대한 제작, 보수, 수리, 정비에 대한 사업까지도 확장이 가능하기 때문에 이런 외형 성장에 대한 기대감까지 가지고 갈 수 있는 종목으로 실적 상승에 대한 기대감까지 계속해서 가지고 갈 수 있고 가장 최근에 여러분들 고환율 시대의 수출 업종에 대한 가장 큰 수혜를 받을 수 있는 게 바로 조선 업종이죠. 거기에 대한 강력한 수혜까지도 가져갈 수 있는 하나오션. 그래서 선정을 했고요. 이 종목 기술적인 부분 보면서 나머지 설명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종목의 경우에는 이미 올해 1월에 하락 바닥을 만들었고 이제 3월부터 하락 추세를 넘기면서 상승 랠리가 이어져 왔던 종목입니다. 이렇게 강한 상승 랠리가 이어졌던 바로 하나오션. 최근에 더 큰 상승 랠리가 이어졌었죠. 자, 중요한 건 오늘도 5%가 넘어가는 상승세가 이어졌습니다. 이렇게 상승 추세 안에 있는 상황에서 오늘 볼린저 밴드의 상단선까지 강하게 돌파를 해줬어요. 그러면서 이 종목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중요 라인대가 34,500원이었습니다. 이 500원 라인대를 12월 23일 날 갭으로 돌파를 했죠. 그렇기 때문에 이 종목은 좀 더 눌린다 하더라도 이 중요 라인대인 34,500원 라인대를 이탈하지 않는 선에서 강한 반등이 이어질 가능성이 높고요. 오늘 볼린저 밴드 상단을 돌파를 했는데 이 볼린저 밴드가 수축 이후에 확장을 하면서 돌파를 성공했기 때문에 당분간은 볼린저 밴드 상단을 타고 추가 랠리까지도 기대해 볼 수 있는 상황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종목 한 번 더 가지고 왔고요. 이 종목 가격 전략 잡아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가격 전략은요. 목표가 41,100원, 손절가는 33,500원 기준 잡고 1323 챌린지 포트에 편입시켜서 계속해서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마켓나우 3부 두 분의 파트너님과 함께 하는데 파트너님들의 시선이 좀 동일한 쪽으로 쏠리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일단 7주차 마지막 종목은요. 솔리드, 하나오션 편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내일까지 흐름 체크해 드리도록 할 거고요. 파트너님 이제 오늘을 제외하고 나면 이제 이 거래 정도 저희가 남겨두고 있는 시장인데요. 또 내일 뭐 회사마다 다르기는 합니다만 권리락, 뭐 배당락일이기도 하고요. 산타랠리 이어가고 있는 미증시와는 다르게 우리 시장 좀 지지부진하거든요. 남아있는 오후장 전략 어떻게 세워볼까요? 네, 오후장 전략 미국 증시와는 조금은 이제 따라가고 있지 못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키 맞추기를 계속해서 시도하려는 움직임을 보여주고 있는 상황입니다. 자, 보시면 고환율 시대다 보니까 이 그 흐름 자체가 미국 쪽으로 그 외국인 투자자 지분들이 자꾸 이제 빠져나가는 흐름인데요. 중요한 건 여러분들께서 이 포인트를 몇 가지만 잡아보시면 됩니다. 기존에 국내 증시를 크게 디커플링 시켰던 가장 큰 정치적 리스크가 이제는 대부분 해소가 됐고요. 이 고환율은 이제는 뉴노멀의 시대로 어느 정도는 반영이 되고 있는 상황이다 보니까 지금 현재 코스피 주가 현재 지금 강한 바닥권대에서 하방 경직성을 보이고 있는 상황이죠. 자, 이 종목 차트 보면서 업종 차트 보면서 설명을 이어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미국 10년물 국채 금리가 4.6에서 4.5%대까지 하락을 하면서 미국의 기술주들의 반등이 이어졌죠. 그로 인해서 국내 종목도 조금은 반등이 이어졌는데 코스피 같은 경우에는 그런 상승 흐름을 조금은 모두 다 받고 있지 못한 흐름입니다. 자, 그 이유 중에 하나가 오늘 반도체의 강한 상승 랠리가 이어졌다면 다시 한번 우리 코스피 지수도 마찬가지로 강한 반등이 이어질 수가 있었는데 그러지 못했죠. 그로 인해서 오늘 장중 0.37% 상승 이어서 상승폭을 모두 다 반납하고 약보합권대로 움직이고 있는데 지금 현재 구간대에서는 강력한 하방 경직성을 보일 수 있는 구간입니다. 보시면 제가 앞서서 여러분들께 8월 5일 블랙 먼데이의 저가 부근, 꼬리 부분이죠. 이 중요 지지 라인대에서는 강력한 하방 경직성을 보일 수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고 이렇게 2385선 강력하게 이제 제가 검정색 가로선을 체크해 드리면서 이 박스권을 말씀을 드렸는데 현재 이 박스권의 상단 부분에 위치해 있는 상황이죠. 조금 더 그렇기 때문에 코스피 지수가 조금 더 눌린다 하더라도 추가 반등이 이어질 가능성이 굉장히 높고요. 과거에 여태까지 산타랠리라 하면은 보통 통상적으로 마감일 기준으로 5거래일 전 그리고 연초 기준으로 2거래일까지를 보통 산타랠리 기간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오늘의 그 미국 증시 기준으로 오늘의 이번 최근 거래일의 상승으로 인해서 이 산타랠리 기대감을 계속해서 가지고 갈 수가 있는데요. 1969년도부터 S&P 기준으로 산타랠리 기간에 평균적으로 1.3%가 상승을 했습니다. 뿐만 아니라 미국이 대선이 있었던 그 달, 특히 12월 달에는 83%의 확률로 S&P 지수가 상승을 했기 때문에 이런 글로벌 상승 랠리 지속될 가능성이 굉장히 높고요. 국내 증시는 최근에 굉장히 많이 디커플링이 된 상태에서 키 맞추기를 하려고 계속해서 노력을 하다 보니까 사실상 단기간에 좀 디커플링이 된다 하더라도 결국에는 커플링 이후에 추가 반등까지도 기대해 볼 수 있는 흐름 가지고 갈 수 있기 때문에 최근에 단기 조정 이후에 다시 한번 강한 상승세 기대해 보면서 내일장 다시 한번 인사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후장 필승 투자 전략까지 저희 함께 만나봤습니다. 일단 3부 진행되는 동안 또 지수 빠지고 있다는 점 체크해 보셔야겠고요. 저희 이데일리 오은 이용철 파트너님과 함께했습니다. 파트너님 고맙습니다. 네, 마켓나우 3부 저희가 오늘 준비한 내용 여기까지입니다. 도움이 되셨기를 바라고요. 저희 내일 오후 1시에 다시 인사드리도록 할게요. 오늘도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